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공감별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모유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생후 50일 된 아가를 둔 엄마입니다. 밤중에 한 번 정도만 분유 수유를 하고요. 하루 통틀어서 저는 거의 완모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 그리고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 덕분에 도움이 됐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아기만 낳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가 되는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신 과정 중에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딱히 두려운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 이상으로 혹은 아기를 낳는 것만큼이나 모유수유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산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격려와 축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기 엄마들은 모유수유 앞으로 정말 힘들 텐데 잘할 수 있겠냐, 완모를 응원한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좀 어리둥절했었죠. 도대체 완모가 뭐길래, 도대체 모유수유가 뭐길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었어요. 지금은 수유하는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휴식 같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 첫 번째로 병원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자연스럽게 아기를 전 물리도록 이렇게 품에 안겨주셨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기는 그때 물 줄 모르죠. 외국에서는 보통 출산하자마자 바로 아기 젖을 준대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때도 물론 아기 젖을 물리려고 옆에는 한번 이렇게 품에 안겨는 주셨지만 바로 아기는 신생아실로 이동했고 한 오전 11시쯤 아기를 낳았는데 밤쯤에 이제 아기 면회를 보러 갈 시간이 있었고 그날 당일 저녁에 처음으로 모유수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젖을 물리는 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출산 당일날 처음 모유수유를 하게 됐어요. 신생아실에 가서 너무나 이제 설레는 거야. 너무나 이제 작고 귀여운 이 아가가 내 아가라니 저는 너무나 그 자체도 신기한데 젖을 물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설레고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젖이 정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기도 어떻게 물고 어떻게 빠는 건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때 제 아기가 2.7kg에 태어나서 좀 작은 아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아기는 좀 더 빠는 힘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기가 거의 빨지도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핥는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본능적으로 가슴에 갖다 대니까 좀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교감을 하는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럼 엄마 불러드릴까요? 했을 때 네, 불러주세요. 저는 그때 이제 열정이 가득했죠. 다만 이제 새벽 시간만큼은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는 이제 제한을 하고 오전이나 오후에 주기적으로 병원 신생아실에서 콜이 오면 그때 때마다 이제 아기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아서 2박 3일간만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수유를 하느라고 한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수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아기와 저도 모유수유 자체가 좀 서로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의 이제 입원을 마치고 이제 조리원으로 들어가죠.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 어떻게 보면 모유수유를 어느 정도 한 70~80%를 마스터를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모유수유를 충분히 조리원에서 마스터를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세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조리원에서 다른 부분은 정말 쉼이 필요하지만 모유수유만큼은 꼭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갔던 조리원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유수유를 하게끔 도와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가슴 마사지가 있었는데요. 가슴 마사지 저는 무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유료인 곳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날 당일에 오자마자 가슴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좀 딱딱하고 굉장히 뭉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선생님의 전문가의 손길로 가슴이 좀 더 편안해졌고 처음에는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도 그 아픔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입소하자마자 거기서 조언해 주신 게 이제 유축기를 주시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유축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요. 바로 마사지 기능을 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유축은 뽑아내는 거니까 굉장히 아픈데 처음 이제 그 젖이
돌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좀 강하게 하면 산모가 너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기능만 하더라도 충분히 젖이 나오니까 마사지 기능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젖은 돌지 않았지만 그 당일 다음 날부터 그냥 유축기를 활용해서 3시간마다 유축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3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잘 했던 부분이 일단 가슴 마사지, 특히나 저는 무료였는데 무료 가슴 마사지를 적극 활용해서 제 가슴을 잘 풀어줬고, 그리고 그 가슴 마사지 해주신 선생님의 어떤 조언들도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께도 많이 저는 여쭤봤거든요. 가슴 마사지를 잘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축기를 활용해서 3시간마다 계속 유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때 다른 기능이 아니라 마사지 기능을 활용하셔서 젖을 그냥 푸는 정도로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젖이 돌게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 아기를 보고 오겠습니다. 다나야, 기다려. 좀만 금방 갈게. 아기가 울고 있어요. 지금 2번째 언더익스가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나야, 너무 귀엽잖아. 임신 막달부터 조리원 생활과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거의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리원에서는 잘 수 있을 때 충분히 자셔야 되는데, 그래도 유축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조리원 생활에서 물론 다 아기를 봐주시고 이런 부분 굉장히 편했었고, 하지만 정말 모유수유만큼은 내가 좀 배워서 나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쭉 이어졌거든요. 여러분도 조리원에서 다른 곳 부분은 이제 좀 쉬더라도 모유수유만큼은 좀 배우고 나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모유수유 자세였어요. 원래부터 제가 자세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좋은 편이 아니고 좀 거북목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긴장해서 어깨가 항상 뭉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이런 식으로 안고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 목 뒤가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여전히 낫지 않아서 제가 정형외과를 지금 다녀야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헐레벌떡 막 준비를 해서 아기 모유수유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자세가 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아기를 진정시켜 놓고 자세를 충분히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아기를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마음이 급해서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를 빨리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를 좀 잘못 잡아서 허리하고 어깨, 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아프고, 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처음 아이한테 했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편안한 자세로 해야지 아기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자세 잡을 때 혼자 하시면 어려워요. 옆에 이제 남편이나 이제 옆에 보호자나 가족이 있다면 조금 쿠션도 뒤에 받쳐달라고 하고, 자세가 좀 이렇게 꾸부정한 부분은 있으면 좀 봐달라고 해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아기에게 모유수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편안한 자세로 해야지 아기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먼저 자세를 잘 잡고 모유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리원을 퇴소하고 나왔을 때 그 원장 선생님이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기와 처음 24시간 엄마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때 분유를 주지 말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아기가 모유를 찾을 때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모유를 먹여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리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패턴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언제 배고프고 몇 시간 텀으로 배고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면서 그때 분유를 먹이지 말고 고플 때마다 젖을 물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돌아와서 아기와 함께 하면서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저도 그때 자세도 조금 엉망이었고 아직은 막 초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기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아기가 정말 신기하게 조리원에서는 사실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는 제가 분유를 주지 않고 배고플 때 이렇게 모유를 먹이니까 너무나 꿀떡꿀떡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때 모유를 먹이면서 이제 완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모유수유 하느라 지금 고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모유수유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앞전 영상 출산 후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유수유도 진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기를 내가 모유수유를 한번 먹여야겠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모유수유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마다 아기가 젖을 빨지 않으면 유축도 해야 되고 막 젖도 아프고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아기와 막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아기도 엄마의 모유에 익숙해져야 되고 엄마 또한 모유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저는 그때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모유수유를 할 생각, 뭐 완모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의 장점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기한테 이왕이면 되게 건강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모유수유를 해보자, 할 수만 있다면 완모도 도전해보자 라는 의지가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지에 불타서 많이 몸은 피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 결국에 아기도 모유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 또한 모유수유가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모유수유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비울수록 채워진다. 이거는 제가 조리원에서 그 가슴 마사지 해주신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가슴이 비어져야지만 또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잘 먹어줘야지 다음 텀에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반복되고 하면 모유 양도 잘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아직 잘 빠는 힘이 없어서 못 빨거나 아니면 좀 아기가 아직 모유 수유하기가 많이 어렵다면 마사지 기능 활용해서 유축이라도 꼭 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좀 젖량도 늘고 풀어지더라고요. 아기가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네, 잠이 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비어지면 채워진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아기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먹기 좀 힘든 상황일 때는 꼭 유축기를 좀 활용하시고 저는 유축기는 조리원에서만 거의 사용을 했고 퇴소하고 나서는 집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는 아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젖을 주면 되니까 유축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밤중 수유할 때 남편이 교대로 아기에게 우유를 주거나 아니면 제가 외출할 때 그럴 때 가끔 이제 유축기를 사용해서 미리 유축해놨다가 먹이기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유축기 사용하지 말고 아기가 먹고자 할 때 그때 바로바로 물리다 보면 아기에게 제 몸이 맞춤형이 돼서 아기의 주기에 따라 젖이 이렇게 잘 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축기는 그렇게 오래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구입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저는 뒤늦게 조리원에서 유축기를 샀는데 사놓고 한 10번도 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사신다면 뭐 중고로 사셔도 좋고 보건소 대여도 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대여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한번 모유수유의 꿀템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유축기는 그래도 꼭 필수템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출산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기구거든요. 아직 출산 전이시라면 유축기를 어떻게 구비하실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아기가 어딜 가도 굳이 준비할 게 많이 필요 없다는 점. 분유, 젖병, 끓는 물 뭐 여러 가지 챙길 것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모유수유를 하니까 준비할 게 없겠죠. 저만 있으면 아기는 언제든지 맘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다만 수유실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큰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는 준비되어 있지만 갑자기 길가에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기 아빠랑 이제 외출을 할 때 오죽했으면 제가 뒷좌석에 차 안에서 모유수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언제나 무한 리필로 모유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모유의 좋은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하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자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무래도 모유수유 텀이 적다 보니까 밤에도 밤중 수유를 하다 보면 2시간 간격으로 잠에 깨서 아이에게 이제 모유를 줘야 하는데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아기하고 교감하는 이 시간이 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를 또 하고자 하는 엄마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엄마들 응원하고요. 또 옆에서 아무래도 남편분과 가족분들의 응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유수유해서 우리 건강하게 아기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 드리고요. 저도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의지를 다해서
건강하게 아기에게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아기가 아직 잠에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잘 있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고서 저도 처음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 아기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참 엄마는 강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영상 마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알았어. 거의 끝났어. 좀만 기다려 주세요.